이제 토지를 이제 사고 그다음에 내 집 만들고. 제가 이제 원래 다가구를 살려고 했다가 제 집을 졌어요. 그 땅에다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아니고 내가 원래 이제 1억을 또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가구를 이제 지어서 팔아보려고 하다가 이번에도 이제 또 100만 원짜리 땅을 보러 갔는데 60만 원에 해준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지금 우리 아버지가 사는 집. 그걸 내가 31살에 지은 거죠. 그럼 이제 거기 땅을 샀고 그 땅을 200평을 산 거지. 200평을 사고 50만 원씩 이제 내 집을 지었다. 거기다 내 집을 지은 거지. 근데 그 주변이 이제 아파트도 들어오고 교통편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였어. 그때는 저거 자동차 전용도로가 없을 때였어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들어온다고 할 때 내가 산 거야.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나요? 지금 100만 원 다 넘죠. 거기는. 네. 기본 100만 원, 150만 원 하죠. 지금 이제 산 거는 60만 원에 샀고? 네. 50만 원에 샀죠. 50만 원에 거기 샀고? 위에 분양한 데를 다 150만 원에 분양했잖아요. 그 우리 집 위에 저 어릴 때 분양한 데를. 거기까지 산 거 아니죠? 우리 집 그러니까, 거기 터만 산 우리는 그렇게 샀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래했다고. 그러니까 내 것도 150은 간다 이거지. 그럼 거기 이제 집을 졌고 거기 땅을 나중에 팔았을 때는 처음에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150 정도 시세가 올랐다. 집 짓는 것까지 한 3억 들었는데 5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2억을 더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시적으로 2억의 이익을 내가 가져갔어요. 벌써? 응. 어떻게 가져갔을 것 같아? 3억 투자해서 벌써 2억은 빼갔어. 실제 다 빼갔지. 3억 다 빼간 건 마찬가지지. 거기를 제가 20평 두 개를 줬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제 나오셨잖아요. 20평은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전 나갔잖아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저희 처남이 들어가 있잖아요. 2억이. 그 세를 2억을 받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도 살고 있잖아요. 거기 1억에 살고 있다고 치고 거기 2억을 줬으니까 나는 건축비 다 뽑았죠. 땅값이랑. 그러네. 네. 그래서 부동산은 팔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몸으로 배우는 거야. 팔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난 그 2억 뽑아가지고 건물 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나왔네. 네, 그 2억 갖고 다 가고 건물 줘.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그게 복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누군가한테 전세나 월세를 주잖아요. 그 월세를 갖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전세를 나서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돈이잖아요. 돈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게 소유한 사람이 거잖아요. 점유권은 이때 소유권이 없잖아요. 돈에는. 1,000원이 여기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지갑에서 빼오면 일단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점유권 반환 소송은 하겠지만. 어쨌든 빌렸어. 그러면 그건 내 돈. 일단 내 돈이잖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소유권을 박수진이 소유권이냐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게 돈이에요. 네.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딱 사람들이 접근하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가 이제 좀 접근하기가 쉽고 부동산은 약간 목돈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르는 속도로 생각하면은 그 수익성이 약간 빠르지 않다라고 느끼는데 그거 외에도 그걸 소유함으로써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돈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서 5년 정도 갖고 있었어. 아니 지어서 5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역이 많이 개발이 돼서 담보 가치가 올랐어. 내가 살 때는 3억이었는데 지금은 5억인 거야. 그러니까 대출을 예전에는 1억밖에 안 줬는데 지금은 3억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는 전세가 1억에 나갔는데 지금은 2억에 나가는 거지.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전세나 대출에는 양도세가 없어요. 전세나 대출엔 양도세가 없다. 그게 부동산의 매력인 거야. 실제 돈은 수진이가 나한테 왔어. 전세입자로. 나한테 2억을 줬는데 그 2억에 대한 양도세가 없는 거야. 돈을 나한테 양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쓴 거잖아요. 양도세가 그거예요. 양도받은 돈에 대한 세금을 내라. 물건을 양도해가지고 너가 시세 차익 이만큼 봤으니까 세금을 내라. 그럼 소유권이 이전되면 세금이 있어요. 근데 돈만 이전되면 세금이 없어요. 아직도 소유권 나한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2억을 갖다 썼는데 세금이 하나도 없어. 그 2억에 대한 세금이 없다. 네. 근데 사람들이 근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굳이 대출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갚을 필요는 있어요.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부자가 됐다면 갚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빚은 잠을 자질 않아요. 빚은 잠을 내 자지 수명을 깎아먹는 거예요. 네. 돈을 버는다는 건 내 수명이 깎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찍 어떤 보면 스티브 부분에서? 잡스가 왜 일찍 죽었어요? 돈 많이 뭐라서? 벌어서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얼마큼 열정적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수명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은행은 잠을 자지 않잖아요. 이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또 계속 뭔가 수익을 만들어내야 개인 되는 사정을 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깡패들한테 빌리는 사채는 나쁘지만 실적으로 가족한테 빌리는 돈이 가장 안전해요. 은행보다. 동생 나 1억만 빌려줘. 그거는 솔직히 개인 사정을 봐주잖아요. 오빠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데 다음 달에 줘도 돼? 이러는데 은행은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할 때 사채가 제일 좋다. 사채? 근저당을 걸더라도 사채. 엄마 아빠 돈. 아, 주변 지인들의 이 돈을 투자 받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고. 그러니까 그건 투자 받는다고 할게요. 투자를 받는 돈이 가장 좋고 부동산 투자할 때. 근데 대부분이 이자가 은행이 더 싸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이자가 더 비싸요. 개인 투자는 솔직히 뭐 1억을 빌리면 1,000만 원을 줘야 돼. 근데 은행은 1억을 빌리면 300만 원만 주면 돼. 이자가 비싼 대신에 좀 딱 그거에 대한 내가 이걸 만약 1억을 하면 1억을 투자하면 2천만 원을 벌 수 있어. 근데 수진아 같이 하자. 그럼 개인 투자가 들어오잖아요. 5천만 원에 내가 너 500만 원 줄게. 그럼 난 솔직히 이익이 많이 줄죠. 근데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리면 200만 원만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은행 이자가 더 싸죠.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 돈을 빌리는 게 더 마음적으로 그렇죠. 사업은 더 편할 수 있다. 더 안전하다. 은행은 봐주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신기한 건 내가 500을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1억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래서 사기꾼들이 개인 돈을 많이 해먹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네. 막 그치, 그래서 사기당하잖아. 처음에는 수익을 따박따박 줘. 걔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투자와 사기는 한 끗 차이예요. 나한테 투자해. 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이제 투자. 근데 나한테 투자해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사기. 네. 그렇죠. 그래서 돈을 투자로 빌려줄 때는 자기 명의를 넣거나 아니면 거기다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체로만 빌려주면 사기당하기가 딱 좋다. 뭘 어떻게든 뭔가 그쵸.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오래 했으니까 솔직히 전화 한 통으로 5억, 8억도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의 그 사무실이나 저를 믿고. 그건 이제 그거 오랫동안 지켜온 거랑 본 거고 또 제가 5억 때문에 사기를 치면 더 큰 걸 잃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5억 때문에 사기 치면 더 많은 걸 잃잖아요. 그런 걸 이제 봐야 돼요. 상대방의 배경을 봐야 돼. 근데 뭐 이런 사기에 많이 나가잖아요. 아, 요즘에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 종목이 너무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해. 그래서 그쵸? 막 이렇게 끌어들여. 그런 다음에 못 지키는 거지. 그치, 뭐 그거는 지켜주지도 않고. 걔도 집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불도 없는 애 말 듣고 투자하면 안 된다. 남 얘기 듣고 투자한 거 뭐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걔도 뭔가 돈 벌어보려고 하는 거지 걔가 성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모집행위를 하는 것도 걔가 버팅길 수 있는 자산 능력이 되는지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땅으로 집을 지었죠. 네, 개고생했어요. 집 질 때. 그쵸. 처음 집 지어보는 거니까. 그때 봤잖아요. 막 울고 아버지한테 기사대기 맞고 집을 지을 줄 몰라가지고. 근데 또 싼 게 비지떡이라고 막 싸게 또 인테리어 하려고 하고 맞아. 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너무 내 지식도 없고 또 업자는 싸게만 후려쳤고 내가. 근데 어쨌든 싸게 누군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항상 탈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어져 있는 집을 보는 거랑 내가 집을 짓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벌써 기초 아칠 때부터 땅 레벨, 모양, 집 어디다 배치할지 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처음에 집 질 때 뭔가 업자를 쓸 때 그때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거를 조금 저는 돈이 좀 들더라도 경험이 많은
경험이 많은 업자를 써야 그쵸. 된다. 그 분야에. 주택을 짓거면 주택, 상가를 짓거면 상가. 그래서 그 사람이 지어낸 샘플을 봐라. 포트폴리오를 어느 그치. 정도는 봐야지. 그래서 만나볼 수 있으면 그 집주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라. 그러면은 내가 뭔가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본 사람. 그치. 상가를 지으려면 상가를 그치. 많이 지어본 사람.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유자들을 소개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만족도 조사. 얼마만큼 그 사람 건물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한테. 신뢰가 되는 일이지만 동의를 얻어서 그 정도까지 해야 좀 만족스럽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제 다 서비스하고 있죠.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그 업자들을 네. 이제 어느 정도 네. 만족할 수 있는 업자들을 네. 이제 많이 아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경험으로 다 극복했지만 초보자들의 경우는 그 두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오래된 회사는 보면 사업자 등록증 날짜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오래된 네, 경력이 좀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하는 부동산도 좀 경력이 있는 데가 좋다. 네. 왜냐면은 실력을 떠나서 경력이라는 건 뭐냐면 경우의 수. 많은 경우의 수를 겪은 거죠. 많은 경우를 만나본 거예요. 리스크를 많이.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 좀 대비가 좋다. 그리고 상황 처리 능력도 좋고. 그럼 보통 건축하고 인테리어도 비슷하겠지만 다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제 약간 좀 그런 디자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거는 수정이 가능한 그쵸. 거죠? 디자인은 같이 의논하고 자재도 의논하는 거지. 네. 그리고 그 업체들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일정이 깨지면 줄줄이 다 밀려요. 그래서 내가 빠른 결정을 해줘야 되거나 내가 결정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건들면 안 돼. 현장 가서 함부로 막 내 맘대로 협력업체 만들어서 막 망쳐놓으면 안 돼. 현장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 이제 총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괄자랑 의논을 해야 된다. 현장에서 조정하고 막 이러면 완전히 어그러져. 어그러진다. 어차피 한 사람이 다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개의 업체들이 모여서 짓는 거거든요. 일정주율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총괄하는 경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다. 내가 초보면 총괄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 일정도 못 맞추고요. 그리고 서로 밀어요. 전기가 와서 제 설비 잘못이라 그러고 설비가 와서 보일러 잘못이라 그러고 보일러가 와서 미장 잘못이라 그러고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럼 그걸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이건 네가 책임지고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방사에서는 그런 것도 다 하는 그쵸. 거죠. 그걸 보면 이게 누구 책임인지 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총괄할 수 있는 업체랑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자 보수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고지 없는 애들은 도망가요. 하자 생기면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이제 이런 연고지가 어떤 이 지역에서 오래 한 사람들은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럼 끝까지 고쳐야 되니까 애초에 하자를 안 만들거나 끝까지 고치거나. 그래. 애초에 하자 안 만드는 게 낫지. 그래서 애초에 하자를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비도 적당히 조율을 해야 돼요. 너무 후려치면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싸게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나중에 그거 보수하려면 더 오지도 않아. 보수하러 오지도 않아. 그 돈이니까 그 사람들도 리스크잖아요. 본인들도 실수한 맞아. 거에 대한 리스크를 맞아. 저희가 져야 되니까. 저도 집을 많이 지면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거죠. 싸게 해주려다가 그 사람들은 돈이 더 들어가는 거고 나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맞아. 그래서 저는 땅값을 50만 원에 사서 1억 정도 들었고 땅값이 그리고 이제 허가 내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 2억 좀 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3억 들은 건 아니고 한 3억 몇천 들은 것 같아요. 이방사